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세 번째 시간 미국 주식입시다. 장우석 부사장님 지금 현재 이제 막 앉으셨습니다. 예, 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석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원래 다른 분들이 전래동화 부장님 나오시는 거 아니고 많이들 또 저거 하시던데 일정의 변경을 저희가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자들이. 네. 네, 좀 해주십시오. 네. 공지를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저희 말씀해 주시면 부사장님께서 돼요. 이제 월화 매주 수목금 다 나오시는 거죠? 매일 함께 해주시는 걸로. 그렇죠. 현재까지는 이제 이 시간은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나오는 걸로 예. 그렇게 했고요. 아마도 대체자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셔갖고 그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혹시 만약에 박정호 선생이 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뭐 앉을 계획이 네, 있으십니까? 제가 반을 쪼개서 혼자 분신술로 왔다 갔다, 쓰셔야죠. 왔다 갔다. 그래서 일단 약간은 죄송스러운 게 여러분들한테 늘 뭔가 새로운 힘이 있는 방송을 하고 덜 피곤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요즘에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피곤하고. 너무 길게 오래 달려오셨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2년 전 이맘때였어요. 예. 2년 전 이맘때 김동완 프로가 찾아오셔갖고 같이 한번 글로벌 라이브를 기획 중인데 한번 해보자 예. 해서 8월에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2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하면 할수록 좀 어렵다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내 부장한테 건의해서 같이 예.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중간에 잘 안 돼가지고 빠져나가면서 계속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여담인데 저는 한 1년 하면 수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저는 이제 잊혀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지금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매일 보는 거죠. 그 고역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조만간 더 파이가 커지면 미국 파이가 커지면 그런 또 후배가 나와서 방송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 얘기할 건데 시장이 최근에 모 방송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장 빠지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유가 매일매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 그게 다고 하루하루 항상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국내 하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박종훈 많이 샀다. 그렇게 하면 주가 올라갔다 하면 딱 얘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은 그런 데이터가 아시겠지만 공표가 안 됩니다.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누가 샀는지 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장 끝나고 나서 시장을 적어서 보통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시장이 거의 틀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뭔가 한국처럼 데이터가 딱 있으면 말하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약간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누가 샀는지 팔았는지 그걸 알게 되면 투자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외국인 샀다. 예. 쌍끌이 매수다. 기관가 다 샀다 그러면 내일 또 팝니다 또. 그게 그러니까 어떤 너무 도움이 마음에 되죠? 들으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갖고 오늘 시장에 빠지는데 그 매도 주체가 누구였다 얘기할 때나 써먹는 거지 외국인을 샀다 내가 보유한 종목을 그게 얼마나 내가 물론 기분 좋겠지만 그게 반드시 그 투자에 대한 이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게 훨씬 맞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테마 없애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분석 없애면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그냥 이익만 보게 됩니다. 이익만. 그렇게 좀 가는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준비된 걸 같이 볼 건데요. 자, 어제 시장이 약보합 끝났거든요. 0.15%. 근데 전 한 달 만에 처음 본 약보합이었습니다. 최근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나오는 바람에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이제 진짜 올 때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지금 바닥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뭔가 그 다음날 파월이 좀 위험 발언을 많이 해서 장이 빠졌는데 어제는 사실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발언했거든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자꾸 버텼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 진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지수는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이익은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전망이 틀린 거는 연준만이 아니다라고 적어드립니다. 항상 연준을 탓하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연준
별거 아닙니다. 다른 나이비 보시면 말도 못해 흘렸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항복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수건을 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박종원 팀장님께서 예. 이 항복이라는 원어민 발음을 좀 한번 캐피츄레이션. 캐피츄레이션 예. 그겁니다. 예. 혹시 다른 애 발음이요? 발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미국 발음. 예, 한 번 더 가주시죠. 한 번- 단어 단위로만 갑니다. 문장 단위로 가면 힘들어요. 그 제가 더 알고 가시죠. 물어본 겁니다. 네. 단어만 한 번 더. Capitulation. 예.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그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 예. 개인이 아직 버텨요. 버팁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어떤 전문가분들은 개인들 투매가 나오면 그게 바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이따 같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먼저 사파를 보실 건데 카툰인데요. 드래곤 슬레이라고 하는 요 예전에 1981년인가 요런 게임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좀 모르실 것 같은데 81년이면 태어나기 직전이시니까 그렇죠. 모를 것 같아요. 예. 요런 약간의 그 게임에 쓰였던 이런 그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룡입니다. 용입니다. 용. 근데 용이 지금 이제 연준을 먹고 치우고 예. 버프라고 해서 트림하는 거예요. 트림. 예, 먹어 치운 겁니다.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이 결국 연준을 다시 한번 망가뜨리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사파가 나올 때마다 자꾸 애꿎은 연준을 자꾸 이렇게 계속 거는 시비를 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연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워진다는 거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린 걸로 보이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이 먹겠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먹힌 게 아니고요. 네. 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먹히진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조만간 아마 연준이 다시 한번 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한 50년 만에 상반기에 23% 하락했던 것이 거의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막대 크기를 보시면 대충 선을 긋지 않았다 보이실 겁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제가 태어났던 시절부터 쭉 해서 네. 보시면 이렇게까지 쉽지 않은 그런 하락을 보였던 게 오래했기 때문에 야 상반기에는 하락 흐름이 하반기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당히 그 이견이 많죠.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많으신데 일단 이렇게 상반기 많이 빠져버리면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추세가 이어지는 게 사실 미국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반기에 이걸 다 돌리려고 그러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 상반기에 좀 너무 많이 빠진 모습을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가져온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갖고 올 건데 지금부터 나오는 그림은 저 모건 스탠리 갖고 온 자료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똑같은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세션이 나왔을 시기에 가장 많이 빠진 걸 보여주는 건데요. 현재가 지금 23% 빠졌기 때문에 거의 중간에 와 있는데 사실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코로나 때 2020년이었죠. 그 다음에 테크 버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보시는 것처럼 그거 빼면 가장 많이 빠진 게 현재입니다. 현재. 아까도 보여줬습니다만 23%가 빠져 있죠. 예. 닷컴 버블 때 29%, 코로나 때 34%, 금융위기 때 57%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고요. 이들의 통계였고.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보통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없을 때는 시장이 한 5%가 빠진다. 그다음에 EPS가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14% 중간값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좀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리스전에 들어가게 되면 장도 빠지만 이익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이익 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미디언값이 6% 혹은 3, 4% 빠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혹시 지금 최근에 관련해서 제가 혹시 못 본 게 있을지 몰라서 이익을 내린 아이비가 있는지 보신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익을 크게 내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 지수를 내린 건 맞는데 예. 목표 지수 혹은 멀티플 내린 건 맞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자체를 크게 하향 조정한 아이비가 있었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개별 기업에 예. 대해 전망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전체 시장에 대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고 있는 거고 앞서 봤던 것처럼 EPS가 빠진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시절 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 모건 스탠인데 모건 스탠이 올해 예상 그 추정치가 얼마냐면 225달러입니다. 시장이 232달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죠. 여러분 눈하고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225대 30이니까 차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내년에 보게 되면 231에 252로 좀 크게 빠집니다. 시장보다는. 이게 시장이거든요. 시장 예상치입니다. 250달러 작년 내년치인데 어쨌거나 올해는 거의 비슷하지만 내년에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이들의 의견인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올해는요. 시장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단 이분의 보고서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 상당히 약간의 특이한 게 뭐냐면 지수는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이익단을 크게 줄이는 증권사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이제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EPS 자체를 내리는 건 없었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모건 스탠리에 대한 목표 지수를 볼 건데 현재 전반적 목표 지수는 3,400이다. 근데 만약에 침체가 오게 되면 2,900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S&P 500이 3,700대 3,700. 예,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목표 지수가 약 10%가 더 빠져야지만 나가는 건데 만약에 침체가 오게 되면 3,000을 깨지고 2,900까지 간다는 게 이분들의 의견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야 그러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 당연히 침체가 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2,900까지 빠지는 걸로 보이지만 3,400을 제시할 때는 이익단을 줄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멀티플을 줄인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천 한번 적어보면 이 가격대거든요. 여기 2,900, 3,000. 그러니까 지금 훨씬 많이 빠져야 되는 그런 모습은 확실한 건데 그럼 왜 모건 스탠리마저 이렇게 지수를 따로 내리고 있는데 왜 이익을 하향하지 않고 있냐?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이익단을? 한번 제가 언제였나요? 최근에 한번 최퍼건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퍼건이셨나? 다른 분이었나? 우리 패널이었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면서 방어적인 그런 운영을 잘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운영이 묘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잘하다 보니까 아무리 위험한 시기 와도 잘 버틴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딱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지수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기업에 대한 뭐 마진율 혹은 이런 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는 게 미국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자, 그럼 어떤 IB들은 얼마나 잘 맞췄냐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오펜하이버 5,330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입니다. 네. 다우가 아니에요. 다우가. 네. 다우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약 45%가 올라가야지만 이 지수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게요. 가능할까요 지금? 저는 네. 10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100%요? 99.9. 오늘 날짜 잠깐 적어놓고 아니. 적어보세요. 기간이 언젠가요? 저게 올해. 올해 안 되죠. 저 5천까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5,330. 안 안 되겠죠. 예.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은 금리 인사 구간이 죽었다까지 갈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가격대고 예. 멀티플을 초 울트라 메가통보로 주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데 그다음 JP모건 체이스 4,900입니다. 31%가 올라가야 되고요. 크레이스의 4,900을 잡고 있는데 역시 31%가 올라가야 됩니다. 약간의 골드막스가 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4,300 잡고 있습니다. 14%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누가 좀 유리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골드만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네. 어쨌거나 이분들은 맞췄냐? 다 틀렸고요. 제가 적기 힘들어갖고 안 적었는데 이 밖에도 많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만. 맞춘 거죠. 거의 맞추고 있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되겠죠. 근데 그분도 맞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하여간 네. 얘기한 건데 중요한 규정이 뭐냐면 다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그 이분들은 뭘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5,330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업의 이익. 이익 올라온 거 맞는데 네. 맞는데 멀티플을 막 20배 이상 주는 건데 네. 금리 인상 구간에 그렇게 많이 준다?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틀린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연준이랑 뭐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이분들이 급여가 높고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데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갖고 뭐 틀렸다 얘기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실 수 같고 항상 틀렸기 때문에 이거 뭐 가볍게 좀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보다 더 틀린 IB가 되게 많다라고 좀 보시고요.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오펜하이머에서 딱 저희가 딱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아갖고 뭐 멀티플을 줄인 다음에 상당히 좀 침체가 올 것 같은 이유를 대서 한 4,100 잡았다. 그러면 좀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근데 5,33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수 갖고 와서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펜하이머 탓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 이분 말도 듣고 샀다 주식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책임이죠. 네. 그 자기 책임인데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자로 예. 오펜하이머 할 수 있는데 예. 어차피 그런 탓을 안 한다는 거 좀 예. 보여드리면서 지금 옆에 보시는 이 그림에 보시면 붉은색과 파란색, 연두색이 있는데 지금 붉은색은요 평균에 4,900 잡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달. 그다음에
올 3월까지 쭉 내렸죠. 3월 달에 4천 한 850까지 내렸나?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올 6월에는요. 이번 달이죠. 평균이 얼마냐? 4,600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점점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제가 보기엔 가을쯤 가게 되면 네, 계속 4,200까지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도 긴장하는 거죠. 이러다 혼날 것 같다. 연말 가면 네, 좀 그렇죠. 내리자 해서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참 더 내려야 될 것 같다. 한참 더 연준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참 더 목표 수준을 내려야 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실적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진짜 실적이 문제가 없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타트를 다 갖고 와서 보셔도 실적이 내려간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거 보는다고 한 2시간 시간 흘려보는 것 같은데 지금 바이하고 홀드하고 셀의 의견을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잘 보시면요. 지금 홀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내려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에 내려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셀 의견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약간의 바이기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59.6대 38대 5.4로 압도적으로 매수 의견이 많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견이냐면 IB나 증권사에 나왔던 모든 의견을 취합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혼자 꿈꾸다 이런 얘기 썼겠습니까? 모든 기업에 대한 그 이익 추정치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실적은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주당 순위 기준 230.5일 찍었는데 올해입니다. 올해 처음 230.5일 갔습니다. 가장 높은 거예요. 네. 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만 이익은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 처음 간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은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내년도 251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위가 내년 거, 밑에가 올해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지수하고 EPS 같이 그려볼 건데 포워드 EPS입니다. 같이 보시면 아까 그 했던 실적 같이 그렸더니 지금 보시는 이 이익단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 남색이죠, 남색.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남색에 대한 EPS 뚫고 내려오는 게 현재 지수죠, 지수. 그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 나름대로 EPS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실적 전선은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저게 이제 아까 모건 스탠리 얘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EPS가 이제 14%가 떨어질 거고. 떨어지는 거죠. 예. 저 선 자체가 떨어질 떨어지겠죠? 가능성도 네. 예, 떨어지겠죠. 보고 근데 있는 이제 거네요. 예. 이 그분의 말씀은 뭐 그분은 시간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고 네. 요 팩트세 이 자료는 일주마다 나오기 때문에 아. 뭔가 이 자료에서 업데이트가- 조짐이 나오겠죠. 예. 살짝이 아주 미묘하지만 어.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누구도 모르죠. 누구 말이 맞는지. 근데 침체가 오게 되면 망가지는 건 맞는 거니까 네. 일단 침체는 오지 말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가장 특장점이 뭐냐면 이 차트를 일주마다 점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냥 무서우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비든 투자 안 하면 집에 가야 돼요, 이분들은요. 뭐 투자 안 하냐? 뭐 난 현금이 최고입니다. 해서 만약에 ETF나 펀드 매니저가 현금이 최고로 현금 물론 가져갈 수 있겠죠, 일부는. 근데 계속 가져간다. 1년이고 2년이고. 그거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분은요. 네, 그래서 일단 뭔가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다가 뭔가 미미한 변화가 있으면 그때부터 투자 안 하시고 버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린 거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멀티플 봤더니 10년 평균 16.9배, 5년 평균 18.6배인데 지금 15.8배로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숫자를 정리해드리면 결국에는 이익이 변수인데 퍼에 계산할 때 여러분들 분모에 뭐가 아니면 EPS 가고 위에 분자에 주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퍼가 빠진다는 건 뭐냐면 EPS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이거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부터 오늘 준비된 자료를 다시 볼 건데 이게 이제 개인들의 아까 캐피출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온 건데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지난 한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한 두 번 정도의 항복했던 시가 나왔는데 첫 번째 항복이 2018년 12월 때였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때 뭐가 있었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너무나 극심했고요. 예. 애플이 반토막 났던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때 또 셧다운이 걸려갖고 셧다운이 최장기화 됐던 시기였고 모든 악재가 겹쳤을 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이게 보시면 0에서 밑에 쪽으로 막대가 그려지면 개인들이 판 겁니다. 많이 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요때가 많이 팔았고요. 못 버틴 거죠. 많이 팔았다는 거.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짙은 파란색 ETF고 밑에가
그 약간 옅은 색이 주식인데 보통 ETF는 버티고 있었지만 개별 종목 단으로 많이 팔았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항복은 뭐였냐면 팬데믹 때 3월달에 2023월달에 갑자기 팬데믹 몰려오다 보니까 또 팔았습니다. 그때 딱 두 번 팔았어요. 큰 물량 나왔던 게.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주로 많이 매수했죠.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최근의 모습 볼 건데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선이 S&P 500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 막대가 아까 보실 거는 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하나도 없죠 지금. 0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아, 아직 네. 안 나왔어요. 저 같은 이게 같은 자- 예. 똑같은 건데 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아직 안 나왔다 아.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던지지 않고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3억 달러까지 줄었죠. 최장 많이 샀을 때는요 30억 달러가 주식을 매수하다가 지금은 3억 달러까지 10분의 1통은 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가지 않았고 그래서 네. 보시는 그림처럼 아직 항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리스 고온이라고 해서 이제 갔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팬데믹 때 개인들의 그 수익률입니다. 팬데믹 때 먹었던 이 수익률을 지금 딱 건져놨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이득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버틸만한 구간이다. 손실폭 크지 않다. 물론 이제 이 정도 가면 한 40% 이상 수익 났다가 지금은 제로 아닙니까? 속이 쓰리겠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버틸만 하다 개인들이. 네, 첫 번째. 예. 근데 모르죠. 저 위에서 많이 사셨을 것 같은. 아까 맞죠? 네. 맞습니다. 다 네. 앞에 보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샀죠. 다 샀죠. 그래서 네. 보통 한 이 정도가 이종 한 15억 달러 정도 보통인데 뭐 30억 달러가 막 질렀으니까 많이 질른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항상 랠리가 나올 때마다 이게 바닥이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랬다는 거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인데 이게 오늘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리테일이 개인이고요. 옆에 있는 게 기관인데 이게 지금 롱이 이 보시는 연두 그 파란색입니다. 숏이 빨간색인데 전반적으로 개인들은요. 지난주 69% 이번 주 14%까지 조금 더 롱을 많이 갖고 가겠다는 거. 저 앞에 예. 두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뭐요? 강제. 네, 강제자가 들어가야 딱 저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주로 기관 헤지 펀드들이 보통 롱숏 전략을 많이 쓰고요. 예. 숏을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게 반대 모습인데 반대로 기관은요. 지난 70% 이번 72%가 숏을 치고 있다는 거. 아. 그래서 지금 숏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겠죠. 근데 네. 이건 사실은 일장일단 있는 건데 그만큼 기관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뭐 기술이 있는 거고 개인들은 그냥 물린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강제요? 강제 장기 강제? 투자. 예.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기사가 제가 뺐습니다만 주로 이제 미국 국민들이 어떤 그 투자 형태가 바뀌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뭐죠? 급여가 나올 때마다 정식으로 많이 매수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장기투자 충분히 가능한 걸로 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장기가 강제가 됐든 간에 예.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거니까. 가치 투자, 장기 여러분 투자. 혹시 보시고 나서 나도 한번 숏을 쳐볼까 해서 뭐 인버스 ETF 하시는 아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저희 같습니다. 저희 슈퍼챗에 네. 저희 도쿄에서 은계미 누님께서 어, 또 6,100 N. N을 주셨습니다. 6,100엔이면 예. 얼마죠? 잘 모르겠는데요. 아, 6만 원이죠. 6만 원. 6만 원. 그래서 전 사실 그 슈퍼챗 자수 검사에 저 멘트에 사실 그러니까요. 약간 네, 감동이 아, 있죠. 진짜 예, 어떤 올해 멘트요? 함께 하고 싶다. 오래 할 것 예, 같다. 저희 딱 글로벌 라이브 올해 가족 여러분. 예.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죠. 가족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네. 가족이니까. 근데 정말 근데 저희 채팅 딱 보면 너무 이제는 다 익숙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 반가워요 패밀리들. 진짜. 예. 아 오늘도 오셨구나. 네. 네. 어. 뭐 우리- 이지희님, 저희 실버 앤터님, 그러니까요. 뭐 예. 열렬한 진희님 다들 예. 희솔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네. 반가운 분들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할 수 없죠.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네. 한번- 장인철님이 네. 매일 자리지켜 주셔야죠. 제 가족분들을 위해서. 잠깐만요. 그 일단 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 6억 달러 정도의 매도가 발생해서 좀 더 그림이 크게 확대했더니 중간에 나오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나왔는데 처음 나오는 이렇게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아직까지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여간 이 지난주 매도가 이제 매도의 출발인지 잠깐 매도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 팔았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카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네.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IB에 계신 분이 개인 물건 던져야지만 투매 한번 나와주면 시장이 바닥이라 그러는데 투매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개인들의 이런 기조가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한점 우르르 무너질 거냐? 하는 건데 제가 우르르 적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한번 정해지면 방향 정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보통 물량을 던지는 그런 케이스 있어.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같은 날에 또 같은 심리를 느껴서 그런 건가요? 갑자기 뭔가 뭐 약속된다는 듯이. 그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최평원님이 뭐 전문가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왜 이렇게 한쪽 심리가. 몰리는지. 공포라는 심리는 전념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념성이. 내가 탐욕과 공포라는 용어를 증시에 가장 많이 쓰는데 탐욕도 그렇죠. 물론 그 전념성이 강하지만 공포는 더 전념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들도 보면 어느 정도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실 공포 심리 매니저들의 기관들도 공포 심리에 질려서 매도 던질 때는 서로 매도하거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장은 심리적인 전념성이 강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할 땐 각각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심리는 다 똑같잖아요. 공포에 질리면 다 같이 이제 패닉스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포라는 게 금방 전염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주식은 정말 뭐 같이 투자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당토방 가봤자 네. 답이 없는 얘기만 계속해서 중요한 건 요건 같은데요. 저는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이 기조 그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합니다. 왜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공포 얘기를 해서 네. 저는 제가 혼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네, 고민이요? 제가 한 30초만 잠깐 예, 말씀드리면 30초. 왜 내가 살 때가 고점일까? 왜 내가 아. 딱 사면 그다음부터 떨어지지? 개인적인 얘기니까. 예. 개인적인 얘기. 제가 딱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HTS를 키거나 이렇게 볼 때 제가 보는 숫자가 좀 멎어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내가 못 봐. 예, 그러니까 내가 보는 숫자는 항상 그 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오랫동안 보이는 거지 그 숫자가요. 예. 그래서 갈 것 같다, 이제 올라갈 것 같다 해서 제가 사면 거기가 오랫동안 보였던, 그러니까 많이 싸웠던 부분이니까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숫자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런 제가 연구를 그건- 혼자서 해봤어요. 어, 왜 내가 사면 고점일까? 예.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네요. 예. 항상 하여튼 그런 예. 한 1분 소요했네요. 예. 개인의 얘기니까. 예, 아마 제 그런 개인적인- 거기 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8월까지 갈 것 같다 이 기조가. 왜냐면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네. 앞으로 이벤트가 있는데요. 6월 30일 날 5월 PC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희 전문가분들 가장 많이 말씀해 그죠. 자 이번 주에 PC가 발표됩니다. 여러분들 PC 발표 보시고 대응하시죠. 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봤다. 예. 근데 팔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6월 공시표가 나옵니다. 팔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2분 실적이 시작이 돼요. 발표가 실적이. 이거 네. 그러니까 처음 PC 봐야지 공시표 봐야지 다음에 실적을 보고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는 CPI가 발표가 돼요. 일주일 뒤에는. 그 다음에 또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팔아 저거 보고 팔면 그냥 여름 지나갑니다. 8월이 어느덧 지나가서 8월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팔지 말라고 조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표가 여기 있습니까? PC 봐야죠. 공시표 봐야죠. 실적 안 보겠습니까? CPI 봐야겠죠. 금리 결정 봐야겠죠. 75bp로 정해져 있지만 물론 지금 가능성 높아 보이지만 100bp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100bp 할 거냐 뭐 0.2 할 거냐 봐야 되는 거니까 본다 그러면 그냥 여름 다 지나가요. 가을에 저희 보는 데요. 가을에 같이 만나갖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별로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이질 거를 보이니까 각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결국 뭐냐면 개인분들이 뭔가 한꺼번에 물량을 던질 만한 그런 기조는 아직까지 안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동료가 한다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이 이건데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원래 미국 데이터에 보게 되면요. 한국 기사가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오늘 보시는 코스피 지수가 나왔는데 코스피고 옆에 보이는 보라색 S&P 500 지수인데 지금 S&P 500 지수는요. 팬데믹 이전의 수익률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10%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붙어 버렸습니다. 코스피가. 야 코스피 엄청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많이 지금 이제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코스피의 하락이 상당히 기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컸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환율이었다. 오늘 1,300원 넘어갔던 걸로 지금 네.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네. 1,300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넘어갔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환율에 가장 취약한 그런 모습 보여서 빠졌다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을 한번 치고 시작했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종만 잘 치면 최고의 신랑감인데 내가 예. 오늘 잘 쳤어요. 오늘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좋았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6월 23일이고요. 예.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S&P 500 0.59%, 다우가 0.41%, 나스닥 0.88% 오늘 아, 다 올라가는 그래도 상승 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출발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어제 또 약보가 끝났기 때문에 파월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우려 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하원에서 또 스피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하원까지. 그래서 일단 오늘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 하원의 연설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유가는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상당히 그 유가 관련 기업이 상당히 갈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가 내리기 위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단하고요. 그다음 간단한 기사를 보고 한번 좀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기사. 예. 자, 지금 이제 오늘 엑센추어 실적이 나왔는데 엑센추어는요 이팸의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팸 IT 컨설팅 업체죠. 네. 자, 이팸의 형인데 3.3%가 빠지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러시아 엑시트, 그러니까 러시아 탈출하는 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포린 익스체인지 환율 때문에 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환율 때문에 혹은 러시아 때문에 역시 주가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거거든요. 전망치가. 그래서 일단 주가가 좀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제가 볼 때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전망치를 내린 거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다든 레스토랑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다든 레스토랑 역시 지금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10억 달러 새롭게 하고요. 배당을 약 10% 올렸다는 거. 이 좀 주가 야.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아주 주주 친화 정책 잘했다는 거 야. 좀 보여드리고요. 예. 아까 제가 참고했던 팩셋 팩셋. 실제가 나왔는데 뭐 팩셋은 실제가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요. 이들은 뭐 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보통 데이터를 많이 사가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좋아지고 있다는 것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가능성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 주가가 좀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홈 어제는 풀트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KB홈, 레나, 디아홀튼 같은 건설업체가 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실적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바람에 주가 올라간다는 거 약 3%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못 나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모기 점유가 올라가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 것 같아 주가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의외로 건설업체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가장 좋은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레나니까요.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시다타 페트롤리움이 오늘 버크셔에스가 또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960만 주 매수했죠. 끝이 없어요 이분이. 클라스 이분이 어떡하죠? 아니 에너지주가 싸졌다고 생각해서 사는 건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체 봐야 스테이크, 될까요? 전체 예. 스테이크가 그런 스테이크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분이 16.3%까지 됐다고 그러는 거. 왜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좋아하는 분 있으시죠? 아, 나한 2초 동안 무슨 말씀하시는 네. 그 스테이크가 9%. 아니라 그래서 저희 이제 약간의 예. 제 농담이 좀 높죠 수준이. 아, 너무 그러니까 높아. 이게 예,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데, 좀 저급한 농담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전 웃겠습니다. 너무 하이엔드였어요. 한참 듣고 나서 웃음이 터지다 보니까 집에 가다 웃는 분도 있어 갑자기. 집에 가다가 버스 타다 웃는 분도 계시고. 사실 밥 먹다가. 워렌 버핏이 스테이크를 좋아한대요, 실제로. 제가- 고기 좋아하신대요. 제가 그래서 네. 5년 전에 그때 추천에 갔는데요. 진짜 근처에 맥도날드 가서 물어봤어요. 버핏이 온다는 거예요. 매일 네, 가시죠. 와서 산다는 거에서 내가 장이 빠지면 2달러, 올라가면 3달러짜리 햄버거 드시냐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비싼 거 드시고 가격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좀 더 비싼 거 어. 드시고 장이 빠지면 싼 거 드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게 장인 정신이다. 아. 이런 주식에서 말이지 장인이 누구냐면요. 장인이 좀 어려워지면 막 팔잖아요. 그게 아니고 끝까지 버티니까 좋은 기업이라 확신 들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기 무릎을 반을 찌르면서 참지만 그분은 햄버거를 싼 걸 드시면서 와신 상담이라고 정말, 하죠, 예, 예. 전문용어로.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위어크 오늘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약간 커버리지를 좀 좋게 얘기했는데 아웃퍼폼으로 투자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요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근무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에 정반대입니다. 전 반대합니다. 이 위워크에 대한 이 공유 오피스에 대한 그 문화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자율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 감시합니다. 거기서 조그만 부스가 하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서 잔단 말이죠. 예, 예. 그럼 신고하는 겁니다. 왜냐면 예, 불편하니까. 예. 예전에 좀 부사님 한번 뒤었거든요. 제가 위협구에서. 뒤었죠. 예. 예, 예. 뒤어서.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니까 여러분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잊어버리시고 자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오늘 중립에서 비중 확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JP모건이 올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여 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거니까 뭐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 참 여러분들 예 저 르블론. 르블론 예, 예. 아시는 기업인가요? 저 이제 밈으로 지금 예, 밈이고 예. 이게 또 화장품. 화장품.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챕터 11이 있고 챕터 7이 있는데 예. 챕터 11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챕터 11은 파산을 보호하자고 하는 신청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챕터 7은요. 절차를 밟는 겁니다. 파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혹시 챕터 11, 7이 나오면 그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저게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3일인가? 한 5일 정도? 3배인가 한 4배가 올랐어요. 급등했네요. 네, 엄청나게 와. 많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수들 다 입장해갖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미국 막- 개미들이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습니다. 엄청 저기 또 밈 예전에 게임 스탑처럼 음. 저게 이제 또 요즘에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짜릿하죠.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예.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아. 한번 하면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보시고 맵을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맵입니다. 자, 뭐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뭐 엔비디아도 소폭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볼 건데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오늘 소폭 빠지는 전반적 반도체가 약한 모습입니다. 네. 아까 이제 에센처가 주가 소폭 빠지고 있죠. 러시아 문제 나오면 무조건 빠집니다. 환율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 예. 그래서 그 자꾸 어떤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업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잘 흐려지는데 어떤 기업은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전망치를 내리면 주가 빠집니까 떨어지고 올라갑니까? 두 분 말씀해 보시죠. 생산을 감축하고 전망치가 내려가면 주가 빠지죠. 그렇죠. 맞아야죠. 네. 테슬라가 지금 150만 대에서 20만 대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 실적에 가서 만약에 실적 발표 때 이번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생산량이 줄 거라고 발표하면 주가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특별히 여러분 좋아하는 기업에 상당히 좀 뭔가 조금 잘 보시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팩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만 대 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또 금융주가 빠지는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금융주가 어제 제가 좀 안 나오실 때 분석해드렸거든요. 예, 예. 지금 금융주의 가장 큰 문제 저축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바람에 돈을 빌려줘야 그쵸. 대출 돈을 금리가 받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줄 금리만 남은 거예요. 줄 금리만. 받을 금리는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쌓여가고 지금 주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왜 대출 안 받냐? 미국인들이 지금 대출 받겠습니까? 어려운데 줄이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나왔기 예. 때문에 그런 양때 주가 못 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국민주 메탈 주가 초보 빠지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깐 이 정도, 잊었습니다. 예.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요즘 너무 같습니다.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예. 예. 저 오늘 어제 좀 쉬고 오늘 와가지고 좀 재미있게 마지막으로 방송을 한 느낌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시간에 또 저희 시장 꾸며주신 미국 주식의 미시다 장원석 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목요일도 앞으로는 부사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고요. 매주 목요일에도 함께 해주시는 매일 함께 해주는 장엔젤님. 예. 네, 매일 함께 있으니까 엔젤님이죠. 그렇죠. 저희 수호 천사. 예. 네, 저도 오늘 그 아까 전 그 도쿄 큰누님, 저 실버한트님 보내주신 슈퍼챗에 상당히 좀 감동받고 위로받았는데요. 저도 이제 증권사 현업에 있다 보면 오늘 같은 날 사실 하루 근무가 굉장히 정말 일주일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고된 하루입니다. 근데 그래도 글로벌 라이브 보면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얘기 듣다 보면 좀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어제 제가 휴일이라서 그 제가 우리 지난 방송을 좀 돌려봤어요. 같이 했던 방송을. 근데 이제 보면 4월 29일에 제가 이창구 선임 매니저와 그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4월 말 중국 시장에 중국 정치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 정치구 회의가 중국 공산당의 랭킹 1위부터 25위까지 의사결정권자들 모이는 회의이기 때문에 중국 정치구 회의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언급돼 있는데 어. 지나고 보면 중국 시장의 정확한 저점이 4월 27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는 김경환 연구원도 캐치해 줬던 거고 저도 공감돼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정치국 회의가 중국의 변곡점이 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변곡점이 맞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을 지나고 있을 땐 그게 바닥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돌이켜봐도 지금 보니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바닥을 지나고 있을 땐 그게 바닥이라는 걸 못 잡는 것 같거든요. 4월 말이 바닥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고 김경 연구원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나고 나서 아 그때 진짜 바닥이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그때는 못 느끼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지금 보더라도 시장의 낙폭가 아까 좀 그 장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 낙폭이 50년대 처음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낙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바닥에 닦아서 그걸 바로 살 수 있냐면 그게 아니라 바닥은 지나고 봐야 보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면 3,700포인트 S&P 500 기준 3,700이 저점일 확률 20% 만약 3,400이 저점일 확률 70% 만약에 3,100이면 100% 바닥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3,100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3,700에서 한 20-30% 정도를 집행하고 3,400 가게 되면 추가로 30-40% 집행해서 한 70%까지 집행하고 3,100 갔을 때 100% 집행한다고 타겟을 잡고 투자 대상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나의 포트폴리오가 망가져 있고 물려 있는 투자자라면 내 포트폴리오를 지금이라도 만약 지금 혹은 3,400이 바닥이라고 봤을 때 바닥 지나고 반등 왔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네. 오늘로 보면 국내장 기준으로 작년 고점이 3,300이었는데 지금 2,300으로 순수 1,00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정도에선 이제는 뭘 살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자, 지금의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가올 변곡점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아마도 7월에 바이든과 빈사면의 미팅이 잘 돼서 유가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된다면 10회가 그 피크아웃 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순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근데 바닥이란 건 늘 돌이켜 봐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지 지금 앞선 바닥을 예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대응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중국 증시의 변곡점이 4월 말 정식의 회의였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곡점은 7월에 유가 관련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만약에 빈사면과 바이든이 미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거고 그런 미팅이 계획대로도 증산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유가가 안정화된다고 하면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정하고 대응한 게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습니다. 요 질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단 말이 이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하면 리밸런싱을 물렸어. 하셔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물려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리밸런싱의 기준은 제가 가이드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5종목이 손실이 나 있는데 그 5종목의 손실이 다 마이너스 30%다. 그럼 그 5개 중에 확신의 강도가 더 높은 2종목으로 자신 없는 종목 3개를 비우고 자신 있는 종목 2개로 넘겨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리밸런싱인 거죠. 네. 손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못 판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게 똑같이 마이너스 30%난 것 중에도 더 자신 있고 더 잘 아는 영역이 있을 거고 자신 없는 영역이 있다면 예. 자신 없는 영역의 종목의 비중을 줄이거나 빼고 더 자신 있는 쪽으로 넘길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밸런싱이라는 게 꼭 수익 난 것만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손실 난 것들 중에서도 퀄리티가 낮은 걸 빼고 좋은 퀄리티 주식으로 넘어가야죠. 근데 지금의 장은 하이 퀄리티 주식이나 퀄리티가 안 좋은 주식이나 둘 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명확한 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캐시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점점 더 유리한 포지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야말로 캐시플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포지션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 내가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려 있다고 하면 좋은 것들 중에도 많이 물려 있는 게 있으니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있으니까 퀄리티가 안 좋고 많이 밀린 걸 팔아서 퀄리티가 좋은데 밀려 있는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정작 시장 반등이 오더라도 내 계좌에는 소외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언제나 큰 조정이 지나거나 반등이면 시장의 속성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전과 동일하게 생각이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반등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 특히나 과거의 PSR 밸류에이션으로 이익이 나오지 않는데 멀티플을 받았던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금리 환경 때문에. 하지만
자금 조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내가 이미 충분한 마진을 확보하고 있어 그걸로 M&A 할 만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섹터 1위 기업들 또 많은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 M&A가 가능한 기업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 놓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고 그리고 지금 집행한 현금은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새롭게 현금 조달할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뭐 네. 급여를 더 저축한다거나 뭐 인센티브를 투자하는 비율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저축성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을 이제 주식자로 넘기기 좋은 기간이 아닐까. 정기예금 이런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증시로 좀 옮기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나우가 아니라 아마도 7월 정도면 그런 기회의 바닥이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개인적으로 들어서 공유하고 싶고 물론 상황은 변할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책 쓰자. 알겠습니다. 네, 개인 의견이니까. 예, 저 또 클로벌 가이님께서 네, 예, 저랑 이제 결혼을 해달라. 네. 예, 가이야. 아 가희님이 결혼. 예.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여자 오신 좋아합니다. 가희님.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 가희 목요일 개그에 제가 좀 당황했는데. 네, 가이. 네, 알겠습니다. 가희. 예. 자 오늘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